자, X축 대칭인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포인트가 뭘까? 어떤 7세타의 동경하고 3세타의 동경의 위치가 X축 대칭의 위치에 있대. 그러면 7세타나 3세타나 회전수를 제외한 나머지 각을 우리는 모르니까 알파하고 베타라고 볼 건데, X축 대칭이란 이 말이 알파하고 베타 사이의 관계를 알려줄 거라는 거야. 그게 핵심인 거지.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보려면 어째야 되겠어, 내가?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지. 그래서 7세타가 더 크니까 7세타의 동경을 하나 찍 그었어. 그러니까 7세타의 동경이야. 뭐 5A라고 썼는데 문자가 많아서 싫은 것 같으니까 그냥 각으로 얘기를 하자, 동경은. 그럼 얘랑 X축 대칭이니까 몇 세타는? 3세타는 여기 있어야 돼. 그럼 7세타의 회전수를 제외한 각은 요만큼이야. 맞나? 네. 3세타의 회전수를 제외한 각은 요만큼이야. 네.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뭘 하면 뭔가 숫자가 나와. 더하거나 빼면 숫자가 나와. 아까는 뺐죠? 네. 빼봤더니 어떻게 돼? 두 사이가 나오지. 네. 더하면 어떻게 될까? 네. 요만큼이 베타랑 같은 거냐? 크기로 보면. 네. 그래서 더하면 어떻게 돼? 360. 네, 수고하셨습니다. 크기만 보자. 크기만. 벌어진 정도만. 네. 요만큼하고 X축 대칭했으니까 요만큼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니까. 그러면 알파가 이만큼이고 베타는 이만큼 더 간 거잖아. 그럼 더하면 360도가 되는 거야. 네. 자,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겠어? 7세타를 1변과 표현하겠지. 360도 곱하기 N1 플러스 알파. 3세타를 360도 곱하기 N2 플러스 베타 하면 난 어쩔 거야? 더해주겠지. 네. 그러면 10세타가 10세타? 발음이 약간 애매한데 10세타가 이 10세가 나오는데 그치? 10세타가 360도 곱하기 K 이건 회전수일 거고 뒤에가 360도라고 세타가 어떤 애야? 36. 36도 곱하기 K 플러스 36도니까 네. 세타가 될 수 있는 놈은 K가 0이면 세타는 얼마였다는 거죠? 36도일 거고 네. K가 1이면 세타는 72도 K가 2면 세타는 108도 이렇게 간다라는 거지. 네. 3, 4분면이니까 K가 3이면 세타는 무수히 많이 쭉 나오겠지. 네. 근데 10으로 나눴으니까 그치? 어차피 여기가 회전수가 한 바뀐 거잖아. 그치? 그 0부터 9까지만 넣어보면 동경의 위치는 10개인 거야. 네. 동경의 위치는 10개인 거야. 이해 갔어? 왜? 씹는 거랑 엮는 게 똑같을 거거든. 네. 씹으면 360 곱하기 36이고 엮으면 36이잖아. 동경이 겹쳐 안 겹쳐? 겹치니까. 이해가? 자, 그럼 Y축 대칭하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러면 동경을 그리면 된다고. 7세타가 동경이 여기고 Y축 대칭하니까 3세타 동경이 여기 있을 거라는 거지. 네. 그럼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인 거야. 자, 얘도 어떻게 할까? 요만큼이랑 똑같은 각이 요 각을 x라고 하면 요 각이 똑같잖아. 네. 그러니까 크기를 보면 요 각이 베타인 거지. 네. 둘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180. 180인 거지. 똑같이 하면 여기가 18도가 되는 거지. 네. 정리되겠냐? 그래서 동경의 위치 관계를 알려주면 세타가 특정이 된다.
않는 거죠. 네. 정리를 해보죠. 결국은 나는 뭐야? 알파하고 베타 사이의 관계만 핵심적으로 이해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문제를 풀면서 한 두 번, 세 번 내가 그려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고 뭐 할 거야? 더하거나 빼보기만 할 거거든. 이해가겠어? 동경의 위치가 1번 한직선이 1번은 일치하는 경우 그러면 동경을 그었을 때 세타 1의 동경과 세타 2의 동경이고 여기가 알파이자 베타니까 알파 빼기 베타가 0인 거죠. 두 번째 방향이 반대야. 그러면 앞선 놈을 알파로 할게. 네. 앞선 놈의 각이 이만큼이 알파고 뒷선 놈의 각이 베타니까 알파 빼기 베타가 80. 두 번째 축대칭 1번 X축 대칭 관계면 동경이 이렇게 멈췄을 거고 앞선 놈의 각을 알파고 앞선 놈은 큰 각이겠죠. 실수배가 여러 개 된 게 뒤처진 놈이 베타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 도? 360도. 두 번째는 Y축 대칭이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처음에는 자 저게 뭐냐 싶었는데 아 별거 아니네 나 그냥 뭐 외울 필요도 없네 그리면 나오네 다 되는 거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니까 빼에 더하면 180도가 될 거고 세 번째 y는 x에 대칭하는 거야 하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인 경우를 한번 봐보자. 1번 y는 x 대칭 선대칭으로 고칠까 이건? 여기 알파면 여기 알파가 여기 베타지? 그러면 요만큼이 알파고 요만큼이 베타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랑 같잖아. 그러니까 더하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 도? 90도가 되니? 이해가 있냐? 여기까지 되니? 아 선생님 이쪽이 대칭일 때는 90도가 넘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되겠죠. 아니야. 왜냐하면 저렇게 더하면 결국은 이게 베타고 이게 알파잖아? 여기까지 그럼 알파는 180도에서 요만큼 더 간 거고 베타는 180도에서 요만큼 더 간 거지. 더하면 360도가 나오니까 회전수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대칭이든 이쪽에서 대칭이든 나는 회전수를 제외하고 남은 것만 보려는 거니까 상관없이 그냥 더하면 90도가 나온다. 360도보다 90도가 더 큰 각이 나오는데요. 아 그냥 회전수 넘겨버리면 돼.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한 거 보자. 동경이 두 개가 있고 y는 x가 되면 여기 45도죠. 여기 135도고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란 말이야. 요각이 알파고 요각이 베타란 말이지.
그러면 90도 더하기 요만큼. 아니 네. 90도 더하기 이만큼. 90도 잘라내면은 이만큼하고 이만큼 더하면 또 90도.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270도. 아, 90도가 3개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시겠지. 감이 좀 잡힙니까? 네. 얘가 1번과 표현이었어. 동경의 외치고. 수능엔 한 번도 안 나왔어. 하지만 내신엔 항상 한 문제가 나와. 동경의 위치가. 근데 얘가 처음에 이해하기가 어려웠지. 두 번째, 세 번째 봤더니 이해가 안 갈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복잡 난리 지랄 연변 불스는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렉처 10인가요, 여기가? 17호. 렉처 17은 끝났습니다. 렉처 17은 그래서 전부 다 그거에 관한 얘기 아니야? 동경, 일반각하고 동경의 위치에 관한 얘기. 근데 일반각 표현에 대한 설명을 해주려면 큰 그림 먼저 뒤에서 배울 거지만 자, 큰 각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 중3 때까지는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였지.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해봤어. 4분원에서 중3 때 기억나니?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아, 네. 그랬을 때 이 길이가 여기가 x도면 이 길이가 여기가 1일 때 그치? 코사인 x도고 이 길이가 사인 x도 이거 했었던 거잖아. 네. 연장해서 분모가 1되게 만들면 이 길이가 탄젠트 x도였죠? 네. 근데 큰 각에 대해서 보자고. 큰 각이랑 동경이 멈춰서 2, 4분면에 멈췄다? 그러면 둔각이니까 2, 4분면의 각이니까 직각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 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때 그런 각에서도 삼각비 값을 생각을 한 거야, 수학자들이. 그래서 단위원에서 이렇게 놓고 이 동경과 원의 교점에서 x축에다 수선의 발을 그어서 요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저 직각삼각형학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약속을 할 건데 다만 둔각이니까 요 길이가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잖아. 빗변이 1이니까 1분의 요 길이가 코사인이니까 여기가 이 길이가 1분의 요 길이가 요 각에 대한 그쵸?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이죠. 네. 그러면 이 점 좌표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점의 x 좌표를 코사인 세타, y 좌표를 사인 세타로 부를 거예요. 각이 세타일 때. 동경이 어디 멈추던 결국은 동경과 원주의 교점의 x 좌표가 코사인, y 좌표가 사인이에요. 단위원에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각이 얼마나 크던 회전수는 나한테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회전하고 돌아오면 겹치니까. 그래서 일반각 표현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삼각함수에서 각 세타를 일반각 표현으로 표현하는 시작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우리는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값을 다룰 건데 앞으로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은 생각을 해봐봐. 야, 362도하고 그쵸? 722도하고 다르잖아. 다른데 쪼개놓고 회전수하고 뒤에 것만 보겠다라는 건 진짜 말이 안 되잖아. 수학에서 다른 각인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반복되고. 한 바퀴 돌고 나면 회전수는 사실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의미를 준다 안 준다? 안 주거든. 이제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납득이 가? 이해가 가? 그럼 나는 결국은 회전수는 거추장스러운 거니까 뭐만 보면 된다? 회전수를 제외한 나머지 각만 보자 이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이 등산해본 사람 있나요? 네. 무등산은 갔다 와봤나? 네. 중봉 어디까지 가봤어? 중봉? 중간 좀 넘게 가본 것 같아요. 중간. 넌 어딘가? 그러니까 무등산을 가면 제일 처음에 가는 데가 이렇게 이제 밑에서 등심사에서 시작을 하잖아. 그럼 처음에는 쉴 데가 넓은 데가 나온다면 넓은 데가. 거기가 이름이 뭐였다? 나 이제 까먹었다. 뭔가 이름이 뭐였지? 중머리째. 이름 들어봤지도 몰라. 중머리째가 있어. 좀 가다 보면 또 평지가 쫙 나와. 네. 여기 장불째야. 장불째 또 쉬다 가면 이제 중봉이 나오고, 중봉에 더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서석대야. 옛날에는 서석대까지밖에 못 갔어. 근데 무등산 제일 높은 건 천왕봉이거든. 군부대에 있는데 여기가 천왕봉인데 지금은 천왕봉도 갈 수가 있죠. 개방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암수에서 어디쯤 왔냐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장불째까지 온 거야. 거의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절반 왔어요. 자, 근데 여 코스가 제일 어려워요. 장불째에서 중봉이 가파르거든. 드럽게 가파르거든. 선생님 무등산 토끼 일 때가 있어. 산토끼 같이 막 2시간 만에 중봉 찍고 오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옛날이야 10년 전이네. 올해는 진짜 올해는 1위도 늦게 끝나서 시간이 없으니까 작년 겨울방학보다 더 빡시게 사는 것 같아. 달리기 한 번도 못했어. 1월 때서 너무 바빠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달리기 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내일이 1월 마지막 날인데 1월달 안에 달리기 한 번이라도 여태까지 그래도 내가 달리기를 시작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뛰었거든. 한 달에 한 번 뛰었는데 내일 아침에 꼭 일찍 일어나서 뛰어야지. 이렇게 작은 거 하나를 세우고 못하겠다고 못하면 못한 거를 좌절하지 말고 계획을 해서 이걸 해봐야지 하고 하면 뿌듯한 거라.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 지워. 못한 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세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뭐가 못했어. 에이 씨발 하고 없지 말고 여기까지는 했어. 그럼 다음에 더 하자. 그렇게 가야 돼. 청구제까지 왔으니까 중공을 가보자. 호도법입니다. 호도법인데 여기가 약간 n제 거듭 제곱근으로 시작했다고 치면 여기 이제 로그 같은 느낌이야. 로그 같은 느낌이. 호도법이 뭐냐면 여태까지 값에 우리가 숫자를 빌려와서 썼단 말이지. 40도랑 40은 다른 수란 말이야. 40도를 실수 배하면 80도가 나오지만 그치? 40도하고 40을 더할 수는 없어요. 다른 종류의 수란 말이죠. 그래서 뭔 말인지 이해가니? 40이랑 40도는 달라. 선생님 되게 열심히 다 도를 찍었다. 하나도 안 빼놓고. 근데 소문이 아까 죽겠는데? 쌤 그럼 세타는 왜 더 안 찍어요? 너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각 x의 크기를 a라고 쓰는 경우랑 있고 a 도라고 쓰는 경우가 있지. 그럼 이거가 내가 여기가 2고 1이고 루트 3이야. 그럼 a를 어떻게 써? 60도라고 쓰죠. 근데 여기서 a는 뭐야? 60인 거지. 그러니까 문자로 썼으니까 세타에 대한 도를 안 붙이는 거야. 나는. 이해가겠니?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상강함수를 다룰 건데 상강함수를 함수로 다룰 거란 말이야. 원인 x로. 근데 얘도 수고 얘도 수인데 문제는 얘랑 같은 종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나는 좌표 평면에다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씨발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 1,1이 안 나온단 말이지. 그 1이랑 앞에 1이랑 뒤에 같은 수야 다른 수야? 다른 수란 말이야. 그래서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은 실수가 나오는데 각도는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를 빌려온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엄밀하게 얘기하면 비율이야. 한 바퀴를 360로 치고서 벌어진 걸 나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도자가 붙으면 도자가 붙으면 보통 비율이에요.
농도, 속도 다 비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도를 실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약속을 해요. 자, 여기서 약속이라는 건 정의죠. 각도를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 반지름이 1인 이런 부채꼴을 생각을 하면 중심각이 있죠. 중심각은 각을 우리 여태까지는 도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자. 중심각이 결정되면 호의 길이는 단 하나만 나오지. 여기까지 이해가니? 선생님 그럼 360도보다 커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큰 각을 다루고 있는데 그럼 호의 길이 원 2개, 3개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2개 반 생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때 요 호의 길이는 단 하나만 생기잖아. 이 호의 길이를 각으로 쓰자. 호도법이야. 야 어차피 호의 길이가 결정이 되면 동경이가 근데 부채꼴이랑 얘들은 사실은 동경의 끝이 움직인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지. 자, 좌표 평면에다가 이렇게 단위원을 그려놓고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해서 동경의 끝이 원주를 따라 움직인 길이를 각으로 대신하면 어떨까? 그러면 동경이 움직이 벌어진 정도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 각이 60분법 그러니까 도로 정해졌을 때 그 움직인 거리는 딱 하나만 나온단 말이야. 동경은 겹칠 수 있지만 움직인 거리는 달라지겠지. 회전수에 따라. 여기까지 이해 가겠니? 엄밀하게 얘기하면 동경의 끝이 원주위를 따라 움직인 거리인데 그냥 부채꼴로 생각하면 호의 길이를 각으로 씁시다. 그랬을 때 여태까지 쓰던 각의 표현을 60분법이라고 해요. 60분법. 그랬을 때 호의 길이를 각으로 쓰는 걸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호도법은 정확하게 정의하면 이런 거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부채꼴에 호의 길이를 각 대신 쓰자. 각으로 삼자. 라는 얘기고 단위가 라디안인데 어차피 실수라서 우리는 단위를 쓰지 않아요. 자 그러면 60도짜리가 있단 말이야. 호의 길이가 얼마야? 반지름 1이니까 호의 길이가 얼마야? 3분의 파이죠? 부채꼴 호의 길이 무한 공식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반지름이 1이라니까? 야, 한 바퀴가 얼마 원주? 아이씨, 원부터 해야 되냐? 자, 여기까지 알아듣겠니? 자, 그럼 원을 보자. 호의 길이 보니까 원을 봅시다. 원의 반지름이 R이죠? 그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해? 2파이R. 왜 2파이야 R이야? 뭐래? R? 원주의 길이 보통 L이라고 쓰는데 2파이야 R이지. 왜 2파이야 R이야? 맞추면 오늘 수업 끝내줄게. 좋은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본말이 전도됐다고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신비인데요. 내가 요만한 원을 그리든 요만한 원을 그리든 이따만한 원을 그리든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누면 항상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근데 그게 해필이면 무리수야. 그리고 3.14, 1592 뭐 어쩌고 저쩌고야. 그걸 뭐라고 불러?
원주율이라고 불러. 그리고 그걸 파이로 쓰기로 했어. 너무 중요한 수라. 거꾸로 그게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진리고 모든 원의 통용이 되니까 지름을 문자로 쓰면 이하는 거지. 그래서 원주의 길이가 2파이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문제풀이의 급급한 수학 교육의 폐해인 거죠. 선생님이 옛날에 가끔씩 그런 거잖아. 야, 근이 뭐야? 아마 첫 시간에 너네랑 써봤을 때 그런 거 물어봤을 거야. 근이 뭐야? 난 그때부터 밑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새끼는 뭐 저런 걸 물어보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근이 뭐야? 우리가 근을 구하는데 근이 뭔지 몰라. 근데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공부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공부하면 결국은 1등급을 못 가. 그러니까 결국은 물어보는 데는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막 아니면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냐를 물어보니까. 라디안이라고 읽어서 되는데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인데 왜 파이 r 제곱이죠? 얘를 피자 모양으로 쪼개요. 그래서 엇갈려서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야? 2분의 1이겠지.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뭐가 돼? 직사각형이 되지. 여기는 그 가로가 얼마? R이고 여기가 호의 원주의 원의 둘의 L의 반절이겠지. 그래서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근데 부채꼴은 뭐야? 이 원을 쪼갠 거잖아. 그럼 원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주의 호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몇 대까지 60분법으로 하면 어떻게 돼? 2파이 r 곱하기 360분이 60이 되겠다. 360분의 중심각이 되겠지. 그래서 저 중심각이 60도면 60도짜리 부채꼴이면 요 호의 길이는 얼마야? 360을 360분의 60은 6분의 1이잖아. 2파이의 6분의 1, 3분의 파이가 되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세타가 나타나는 건 뭐야? 요 호의 길이야. 원호수보도법에서 여기를 오라고 하고 AB를 했을 때 각 세타는 뭐야? 호 AB의 길이야. 단위원일 때. 그러니까 각 중에 3이라는 각이 있겠죠. 파이라는 각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호의 길이가 파이니까 한 바퀴가 2파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요 각이 파이인 거야. 180도 대신에 파이로 쓰는 거지. 한 바퀴가 2파이지 호의 길이가. 그러니까 360도 대신에 2파이를 씁니다. 1대1 대응이 된단 말이야. 각하고 중심각하고 회전수에 따라서 그쵸? 움직인 거리가. 이게 호도법이야. 자 그러면 결국은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친다. 이건 뭔 얘기지? 호의 길이 구하는 거지.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친다. 이건 뭐야? 중심각 구하는 거지 정확하게. 그러면 부채꼴이 하나 있어. 그럼 반지름은 얼마라고? 1이고 중심각은 x도고 호의 길이를 y 라디안이라고 치면 y 라디안은 2파이 곱하기 1 곱하기 360분의 x의 도가 약분된단 말이야 단위로. 그러니까 y 라디안은 어떻게 돼? 180분의 파이 곱하기 x가 되는 거고 x 도는 파이분의 180 곱하기 y 라디안이 되는 거지. y가 되는 거지.
이해 가세요? 네. 끝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저기에 익숙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엔 30도가 6분의 파이, 45도가 4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120도는 3분의 2 파이, 막 이런 게 막 헷갈린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테스트를 만들었죠. 자, 이해 가세요? 네.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가 낯설고 익숙치 않은 거랑 저 말이 뭔 뜻인지 모르겠는 거랑은 좀 다른 거지. 그리고 생각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각의 단위가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넓이랑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도 좀 바뀌어요. 자, 두째 꼴이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1이야. 여기가 각이 세타야. 도가 안 붙었지? 네. 세타가 라디안이면 요 호의 길이가 뭐라는 거야? 세타라는 거야. 그럼 반지름이 R이 1이 있다고 쳐보죠. 그리고 중심각이 세타 라디안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겠니? 네. 그러면 나는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세타가 되는 거고 요 길이가 1인 거지.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돼? 1대 x라고 치면 x는 세타 대 1대 x는 1대 r은 세타 x. 그러니까 호의 길이 x는 어떻게 돼? r 세타가 나오겠지. 네. 여기까지 이해가겠니? 자, 넓이는 부채꼴 넓이는 아까도 했지만 부채꼴 넓이는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에 360도의 x도였는데, 그쵸? 네. 호의 길이 l이 뭐야?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잖아. 그래서 부채꼴 넓이 s는 이렇게도 쓰지만 2분의 1 rl로도 썼죠. 네. 그래서 반지름이 r이고 호의 길이가 세타 라디안일 때 넓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죠. 왜 l이 r 세타? 네. 아. 이해가겠습니까? 네. 정말로 길게 설명을 했는데 기껏해서 지금 4번까지 앞면 하나 끝난 거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뒷장 보면 5번, 6번 삼각비를 정의하시오가 있는데 7번을 먼저 해보려고 해요. 5번, 6번도 할까요? 너무 쉬워서. 그래서 삼각함수를 우리가 큰 각에 대해서 삼각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단위원에서 동경이랑 동경 OP의 x 좌표가 저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x 좌표가 코사인 세타, y 좌표가 사인 세타. 자, 그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그럼 중3 때까지, 네. 그지? 밑변에 대한 높이의 비율인데, 그지?
여기서는 동경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동경 OP의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가 되겠지. 여기 정리돼? 그렇게 정하자고 약속을 했어. 왜요? 수업자들 이렇게 정해놨어. 좌표로 나타내면 여기가 코사인 세타, 요 점이 사인 세타고, 네. 탄젠트 세타를 좌표로 나타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는 1로 바꿔서 요렇게 쭉 연장하면 요 점 좌표가 1,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단위원의 점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었으니까 x가 코사인 세타고 y가 사인 세타니까 좌표가 얘는 항상 1이 나오지. 이것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한 거야. 그때. 이해 가겠니? 자, 그럼 삼각함수 값의 부호는 동경이 몇 사분면에 이르느냐에 따라 x좌표, y좌표 부호가 결정이 되잖아. 동경이 1사분면에 멈췄다. x좌표 양수, y좌표 양수, 기울기 양수니까 전부 다 양수야. 동경이 2사분면에 멈췄어. x좌표 음수, y좌표 양수, 기울기 음수지. 사인 값만 양수야. 네. 동경이 3사분면에 멈췄어. x좌표 음수, y좌표 음수, 기울기만 양수니까 탄젠트만 양수. 4사분면에 멈추면 코사인 값만 양수야.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 삼각함수 어떻게 정의했어? 단위원에서, 그치? 동경과 단위원의 교점의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이야. 이해 가겠니? 그리고 그 각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원주를 따라 움직인 요 길이가 각이야. 여기까지 이해 가겠냐? 자, 그래서 동경은 우리가 단위원이 있는데 한 바퀴가 몇 도? 360도. 호두법으로 하면 몇 얼마? 호의 길이가 한 바퀴니까 2파이. 2파이를 8등분을 하는 거야. 360도를 8등분 했으니까 각이 얼마지? 45도죠. 그래 안 그래? 뭐가 이렇게 안 예뻐. 이렇게 나오는데, 그쵸? 그래서 8등분을 하고 여기를 P1, P2, 여기를 P1, P2, P3, P4, P5, P6, P7, P8 하면 8등분이 나오겠지? 네. 그러면 동경 5P1의 각은 0도겠죠? 라디안으로 하면 0이야. P2의 각은 45도고 코의 길이는 2파이를 45도로 8분분한 거니까 4분의 파이지. 여기까지 이해 가겠니? P3는 90도고 라디안으로 고치면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여기는 135도고 45도씩 퍼져가고 4분의 파이씩 퍼져가니까 4분의 3파이가 되겠지. 라디안 굳이 안 붙였다고. 여기는 P5는 180도가 되고 파이가 될 테고. P6의 각은 동경 5P6의 각은 225도고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4분의 5파이가 됩니다. 4분의 파이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한 칸당 4분의 파이씩 오죠. 호의 길이가. 따라오니? P7의 각은 270도고 2분의 3파이가 돼요. 315도고 4분의 7파이가 되고 여기는 0도고 또는 360도고 0도일 땐 0이고 라디안으로 하면 여기는 2파이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겹치겠지. 그래 안 그래? 이해가?
자 그러면 이 점들의 뭐만 필요하니? x좌표, y좌표가 사인 4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 뭐 이런 것들이죠. y좌표가. x좌표가 코사인 4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쭉. 네. 근데 이 직각삼각형이 무슨 직각삼각형이 돼? a가 1이니까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짜리 우리가 잘 아는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1대1 대 루트 2짜리. 네. 근데 빗변이 1이니까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겠지. 네. 그러면 x좌표, y좌표가 어차피 다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죠. 여기가 1,0이죠. 네. 그럼 코사인 0은 1이야. 코사인 0은 1, x좌표 1,0이잖아. 네. 그래서 좌표로 정의를 해버리면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안 나오는 각 0도, 90도 그죠? 근데 둔각들도 그냥 좌표가 정의되니까 값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다만 부호가 생겨나는 거지.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인 거야. 사인 4분의 3파이는 플러스 2분의 루트이고. 이해가겠니? 코사인 270도 0인 거지.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1인 거지. x좌표 y좌표 그러니까 이게 각을 쪼개했을 때 그 각이 60도가 얼마로 바꾸고 45도를 얼마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좌표 평면에서 쪼개서 내가 그리는 거 이게 몇 등분 된 건지 알아야 돼. 익숙해져야 돼. 처음에 우리가 영어로 숫자를 1, 2, 3, 4 배울 때 그쵸? 내가 이걸 1대를 대칭시키다가 어느 순간 영어로 생각하잖아.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원리는 이해가죠? 그 다음에 원리가 이해갔지만 내가 내 몸에 익숙해지는 건 원리야? 아니지. 닥치고 때려 부어서 계속 쪼개서 그려보는 거죠. 여기까지가 7번까지 이해가겠니? 그러면 8번을 봐보자. 뒤에 보면 8번은 몇 등분 하래? 12등분 하면 몇 도야? 50분법으로 하면? 30도? 30도. 그치? 네. 2파이를 10등분 하면 6분의 파이씩 하는 거야. 8등분 했으니까 4분의 파이씩 가져가는 거라고. 그러게 되면 12등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그 안에서 그려지는 직각삼각형들은 얘 아니면 얘인 거지. 특수각인 거고. 네. 얘가 다 1인 거니까 지금 단위원이니까. 네. 이 길이가 2분의 1,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라디안으로 쓰면 6분의 8일 거고 여긴 6분의 2파이인 거니까 3분의 8이지. 네. 그래서 로그는 정의, 성질 많았잖아. 상관없음 끝. 이게 끝. 더 외울 건 없어. 여기까지 얘가 그 다음엔 다 이해야. 더 이상 외워야 될 건 없어. 이제 상황 그래프 모양 3개만 더 외우면 끝나. 외울 건 3개가 다 거기서. 대신에 얘가 나한테 익숙해져야 되니까 지수로그 연습할 때처럼 연산할 때처럼 되게 많이 연습을 해봐야 돼. 그러려면 뭘 그려야 돼? 단위원을 그려서. 그때 민서 이거 했지 여기. 여기 했었냐? 작년에. 여기를 빠졌나? 삼각함수가 빠졌다고 했나? 이때 갔구나. 이거까지. 뭔 말인지 알겠어. 많이 그려야 돼 단위원. 나는 삼각함 모든 함수들을 우리가 먼저 잘 익숙해지려면 그래프를 얼마나 많이 그리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파일 하나 줄까? 그것도 이렇게 접어서 갖고 다니냐? 책에다 껴서.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는지 책 펴야 되고 잘 모르잖아. 그래서 답지를 뽑아줄까요? 네.
근데 이걸 보고 외우는 게 아니라 니네가 쪼개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개념은 우선 여기까지는 끝났어요.